여야 모두 지금 내용에 단단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기가 너무 어려울 지경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이제 하다못해 이제 공천 언금 수수 의혹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원 간의 대화가 녹음되고 신뢰 문제, 그것이 더더군다나 이제 직전 원내대표로 더 비롯됐다는 것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수순에 사실상 돌입을 했고, 여야 모두 집안 싸움에 바쁩니다. 대통령은 지금 열심히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순방 중인데 참 우리 정치권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깊숙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김성환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저희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이 인터뷰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명의 기회를 줬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분명히 의혹의 당사자로부터 듣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로 결백하니 한 명이라도 믿어달라. 시간을 주시면 조금만 동료로서 시간을 주시면 이건 해결을 하겠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한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 제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실제 한 70분 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70분 가량 진행됐고, 일단 주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진솔하게 사과를 먼저 드리겠다.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초가 된 보좌진의 폭로들, 처음에는 왜 뭐 김병기 의원이라고 해서 원망이 없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그분들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이다, 이 말을 했고, 그리고 어제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한 것은 이제 제명은 당할지언정 스스로 탈당은 하지 않겠다. 지금 이걸 두고 민주당 내는 시끄럽습니다. 일단 당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원내대표 지도부였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두고 보자, 이런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정도 된다면 상당히 원내에서 많은 어떤 또 활약도 했었고 의원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신뢰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이 보여줘야 될 행동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공적 마인드인데, 어저께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그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떤 억울하거나 억울하지 않다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지금 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평시가 아니잖아요. 바로 전쟁,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곧 진짜 건건일척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평원도 아니고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럼 버텨서 자신 스스로 얻을 게 뭐고 또 당이 얻을 게 뭐냐, 그런 걸 판단한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이 정당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탈당이든 뭐든 어쨌든 자신이 뭔가 모멘텀을 스스로 갖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건 대단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원내대표 사퇴만으로서는 충분치 않다. 아니,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강선우 의원과 비교를 해보시면 강선우 의원은 액수는 커요. 1억 원이라는 액수, 그리고 그것이 수술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도 그건 단일 사건에 불과하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11가지 의혹이었는데 지금은 경찰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경찰 그 동작
그 경찰서 그 경찰들과 파티를 했다. 뭐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부인의 혐의가 끝난 다음에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금 그 국민의힘 모 그 경찰 출신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건 12가지, 13가지, 14가지 혐의로 계속 의혹이 더 붙을 텐데 이것이 전 강선우 의원도 탈당을 했는데 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매일같이 터지는 의혹을 자신이 고스란히 다 당에 부담을 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렇죠. 탈당이 답이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뭐 동의합니다. 네. 이런 걸 방어를 어떻게 하나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요. 네. 정치는 책임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일종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끝에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내가 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싸우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누가 이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그렇게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적을 버리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게 그동안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당 중진으로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올바른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강선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는 강선우 의원의 제일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네네. 자기가 김경우 의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공천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회의록에. 네. 그리고 지금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지구당 이제 그 보좌관이 본인은 떳떳하다. 뭐 지금 이제 어디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정부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난 떳떳하니까 가가지고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들통날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한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입장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여러 차례 거짓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강선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나는 그냥 당정 유지하면서 뭔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에서도 경찰 수사 무관하게 엄정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분 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탈당을 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수순이다. 그게 정확한 이제 뭐 법리적, 도덕적 또는 자신의 전직 원내대표로서의 위치로서 볼 때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비단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에게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점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왜 탈당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랑해 왔거든요. 국민의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클린 공천, 시스템 공천을 지금 주장해 왔어요. 일정 부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전혀 뭐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이겁니다. 강선우 의원과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당시 녹취록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았다. 뭐 자기가 받았든 사무국장이 받았든 1억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당시에 간사 공천 그 간사였던 네. 김병기 의원이 그거 큰일 났다 돌려줘라까지 녹음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사실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 녹취대로라면.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단수 공천이 돼요. 이 지금 대상자는 컷오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쟁 그러니까 두 사람 이제 공천된 거에서 한 사람 더 해갖고 컷오프는 안 되게 해서 차라리 경쟁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 복수 공천 두 사람을 제외하고 컷오프된 사람이 단수 공천이 돼버렸어요. 이건 막 퀀텀 점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의 시스템에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클린 공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이번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만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뭐 12가지의 의혹 중에 몇 가지들은 사실은 이게 김병기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냐라고 바라볼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김병기 의원의 탈당은 그것을 당과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당에 안 가거든요.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국민들한테 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가고 있다. 끊을 건 끊지 못하고 김병기 의원도 인정할 거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특검을 부르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장사 또는 공천 헌금으로 비칠 이러한 구태 정치가 민주당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 시스템에 있는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그 위원장, 지역위원장이죠. 네. 지역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도 있고 원외인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 구의원 시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비롯된 거죠. 이건 뭐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조직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별로 아주 작은 단위의 사정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한테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근데 그걸 중앙당에서 다 공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옛날처럼 지역 정당이 지역 지구당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한테 공천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제가 분장실에서도 분장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야,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정말 어디까지 사람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제가 그런 뭐 토로 같은 거를 했거든요. 사람 못 믿겠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걸 시스템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결국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그걸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검증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나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클린 선거 암행어사를 두니 뭐 이렇게 하고 각 지역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역별로 내부에 일종의 내부 고발자를 둔 다음에 거기서 잡음이 생기면은 곧바로 중앙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 일종의 중앙당이 고발자를 심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그렇죠. 이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퐁당퐁당 하듯이 이제 집권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민주당을 지탱해왔던 힘은 동지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동지애가 지금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각 지역에서 얼마나 정권을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참에 다음번 만약에 총선 공천을 한다. 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다시 꺼내든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당원들의 손에 지역의 후보들을 누구를 선택할지를 맡겨주는 거다. 그게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 암행어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번 공천할 때 이번에 문제가 되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다음번 공천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단칼에 다음번 공천을 주지 않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사람과 제도의 문제, 결국은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제도로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 당의 전략 공천 또는 단수 공천을 아예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중앙당이나 시도당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당의 기준에 빗대서 검증만 하고 나머지는 다 경선을 하는 이 방식으로 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의 상황보다는 저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건데, 지금 중앙당에서 이렇게 개입한다거나 혹은 지역위원장의 이런 개입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을 난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리 김 평론가님 말씀만 동의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의 문제는 조금 제가 뼈 아프시겠지만 동지애라는 표현을 좀 이제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면, 그 동지애가 죄송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표현하듯이 비가 오면 같이 비만 맞아주는 게 동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적절한 동지애거든요. 비를 맞는데 같이 맞아주는 게 아니라 비를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다시는 비를 안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같이 비를 맞는 건 동지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시가, 왜 횟집에서 시가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초단체 의원들이 자신을 공천에 해준 그런 그 국회의원들한테 상납하는 돈이 시가더라고요. 500만 원 줬더니 배우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게 추석 선물로는 너무 많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줬더니, 아유 이건 사실 부정선물, 너무 적다. 부정선물,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 이렇게 동료 의원, 아니 그쵸, 지역단체, 기초단체 의원은 상납하는 돈이 최소한 얼마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굉장히 참담했고, 제도 아까 사람 말씀하셨지만, 저는 첫 번째 지역 국회의원이 황제처럼 지금 저 대통령만 황제 권력을 하지만, 지금 보니까 완전히 황제 같은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기초단체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보좌관들한테도 그렇고. 이건 다른 의원들도 사실 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 그건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떤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는 기초단체 의원들은 저는 정당에서 공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당을 떠나서 그야말로 기초단체 지금 의원들이 정당의 어떤 공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그 기초단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보면 굳이 그걸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역 활동인데, 지역의 어떤 결정인데, 그것이 뭐 정파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을 굳이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정치학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이제 기초단체는 정당 공천이 아닌 그야말로 풀뿌리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또 강선 의원 개개인 얘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지금 공천 문제, 특히 이 지역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공천 문제까지 연결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분명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검증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공간이 간사를 했던 분이 김병기 의원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녹음, 특히 각 의원 또는 후보의 치부를 그 어떤 자료로든 형태로든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병기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의원들 몇몇은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 과연 그것만 있었겠냐? 울먹이면서 저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들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또 충격인 게 우리가 녹취 정치가 너무 사실 횡행해요. 그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녹취 그러니까 전화 녹취요. 최소한 상대방 1대1로 통화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녹취한 거는 죄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 녹취를 하는지 모르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에서 녹취를 갖고 서로 다투는 뭐 그런 정치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여기에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났어요. 대면 녹음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화 녹취도 아니고 대면으로 그렇죠. 상대방에게 그렇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서 녹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사실상 저는 범죄 행위와 버금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에서 더군다나 자당에 의원들끼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저는 강성훈 의원이 1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녹취를 했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녹취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지금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전직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도 녹취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겠죠. 김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게 국정원 출신은 무조건- 절대 정치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기 면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뭐 다른 의원들이 일상화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의원들은 무조건 서로 대화할 때 녹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명당할지언정 탈당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나 많은 거 알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도 좀 깔려 있다고 봐요. 감히 날 쳐내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믿음 이런 것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떠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행태가 많은 것들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무서워서 김병기 의원 처리를 미적대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나 더 폭로할 거야 이렇게 해서 폭로했을 때 민주당이 받는 피해가 크다 할지라도 그걸 덮고 갔을 때 피해가 훨씬 더 저는 클 수 있다고 봐요. 차라리 뭐 정치라는 게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국회의원 300명이 그냥 300명이 아니라 한 3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밑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조직이 있고 당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가 늘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자기가 뭔가를 알고 기록을 해놓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걱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충 덮고 넘어갈 경우에는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차라리 본인이 폭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더 피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든 아니면은 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쪽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틀림없이 아마 제가 볼 땐 민주당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아마 더 많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 휴대폰 털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은 그걸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민심을 두려워해야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뭐 시간 관계상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는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평가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김병기 의원 사태가 워낙 커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에 또 두 분 모셔서 그때는 국민의힘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그거보다 김동우 의원 얘기를 더 많이 준비했는데. 자, 두 분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